비마트 같은 경우도 지금 에비타 기준으로 흑자에 지금 근접하고 있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허브센터를 크게 짓고 있고, 또 물류센터에 자동화도 지금 많이 들어가는 비마트판 또 다른 또 이런 이 편의점 업계에 또. 자, 이번 시간은 쿠팡이츠와 배달의 민족의 이 배달 전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배달의 민족의 독주와 쿠팡의 맹추격, 그리고 거기에 또 유탄을 맞아서 위기에 빠져 있는 IMF, 이 배달 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24년도 8월달 지금 쿠팡이츠의 월간 사용자 수 보시면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죠. 879만 명, 배달 시장 점유율 2위를 넉넉하게 확보했고요. 요기요와도 격차를 굉장히 크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23년도 2월달이 318만 명으로 최저였기 때문에 지금 불과 한 1년여 만에 거의 2배 이상의 이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 배달의 민족 역시도 나름대로는 선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큰 폭은 아니지만 이 8월 달에 2280만 명 이상의 이 사용자를 확보하면서 계속 그래도 꾸준하게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위험에 빠져 있는 게 요기요죠, 요기요. 요기요 같은 경우가 24년도 2월 달에 600만 명대에서 지금 계속 줄기 시작해서 550만 명까지 줄어나가면서 지금 굉장히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 떨어져 나간 부분들이 대부분 쿠팡이츠로 넘어갔다는 부분은 당연히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3사의 이 배달 전략이라든지 아니면은 추후 이 어떤 위기 상황이 어떤 식으로 번질지 그런 부분이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안정적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 22년도만 하더라도 2조 9천억 매출에 4,240억 영업이익이 나왔었고요. 23년도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죠. 3조 4천억 매출에 6,998억, 7천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었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은 지금 해가 갈수록 더 견고하게 좀 철옹성을 굳혀가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쿠팡이츠 역시도 2021년도에 이 5,900억 매출에 34억 적자가 났던 부분들을 22년, 23년 들어가면서 영업이익이 흑자로 반전이 됐고, 23년 같은 경우에는 7,900억 매출에 77억 영업이익 흑자가 나왔기 때문에 쿠팡이츠도 생각보다는 적자를 보면서 영업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는 흑자 구조를 견조하게 다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471억 적자에서 22년도 1,115억, 23년도에 654억의 적자가 나면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한 이 3개년만 하더라도 한 2천억 이상의 적자가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기요가 굉장히 큰 위험에 빠져 있는데요. 이 배민이 사상 최대 매출을 갱신했던 부분들을 먼저 잠깐 보면은, 이 배민의 매출이 지금 3조 4천억이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작년에 7천억이 나왔는데, 사실 영업이익으로 본다 그러면은 쿠팡보다도 많았죠. 쿠팡이 6,100억 정도니까 쿠팡보다도 많았고요. 롯데쇼핑이 영업이익이 한 5천억대였기 때문에 롯데쇼핑도 압도를 했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적자였기 때문에 이 배민의 배달 플랫폼이라는 이 배민의 매출이나 영업이익, 특히 영업이익은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배민이 이렇게 놀라운 매출과 이익이 나오게 됐던 배경에는 이 비마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마트와 서비스 매출 두 개 나눠본다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달을 시켜가지고 먹는 그런 거기서 수수료가 발생되는 부분에서 배민 전체 매출에 작년에 2조 7천억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비마트라고 불리는 일반적인 생필품을 거기 주문해서 배달해주는 그런 것들은 비마트가 직매입이거든요. 배달의 민족에서 직매입을 통해서 상품을 구매한 다음에 그것들을 고객들한테 배송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수료보다는 매출을 올리기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수수료는 어차피 10만 원짜리 음식을 먹었더라도 수수료를 본다 그러면은 그게 10,000원밖에 수수료가 안 되지만, 비마트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짜리 상품 배송해주면 10만 원이 전체 매출에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 증가에 이 비마트의 고속 성장이 일조를 했고요. 작년에 비마트가 6,880억의 매출을 올렸고 전년 대비 34% 신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올라가고 객단가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비마트의 객단가도 한 2배 이상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비마트 같은 경우 옛날에는 한 7,000원, 8,000원 그렇게 시킨 사람들이 많았던 반면에 지금의 비마트는 3만 원대 그런 식으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객단가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 배달에 대한 또 이 배송에 대한 이 어떤 이 효율도 올라가는 부분도 있어서 비마트 같은 경우도 지금 에비타 기준으로 흑자에 지금 근접하고 있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대된다면은 비마트를 조금 더 강화하고 지금 60여 개 있는 부분들을 순식간에 늘려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비마트가 강화되면은 가장 타격을 받을 부분들이 바로 편의점들이거든요. 편의점이나 슈퍼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구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마트의 확장 속도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비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류센터도 크게 짓고 있죠. 현대그로비스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비마트 물류센터, 허브센터를 크게 짓고 있고 또 물류센터에 자동화도 지금 많이 들어가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효율화를 계속해 나가는 부분도 같이 이어 나간다 그러면은 비마트판 또 다른 또 이런 이 편의점 업계에 또 전쟁이 또 시작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또 비마트 같은, 배달민족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효율이 안 나왔던 것들이 있거든요.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배민 쇼핑 라이브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용 대비 효율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과감하게 종료를 시켰고, 베트남에도 철수했던 이 배달의 민족이 있었는데, 그 베트남 사업도 철수했고, 배민상해 같이 그렇게 좀 직매입 구조인데 약간 B2B 구조로 조금 더 어려운 구조가 있습니다. 물류비도 좀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했던 부분들이 배달의 민족을 조금 더 이번에 좋은 실적이 나오게 했던 굉장히 좋은 전략적인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배달의 민족이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맨 먼저 일단은 그 수수료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고, 그 다음에 배당 문제인데, 배당 문제부터 얘기를 드린다 그러면은, 심지어는 배달의 민족이 아닌 게르만 민족이다, 배신의 민족이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배달의 민족이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죠. 딜리버리 히어로라고 독일 기업이 배달의 민족을 4조 7천억 정도에 몇 년 전에 인수를 갖다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상당히 좀 고가로 인수를 했었는데 지금 가치로 본다 그러면은 과연 그 가격일까 갸우뚱하긴 하지만 배달의 민족의 이 정도의 영업이익 매출이 올라간다면은 충분히 그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배달의 민족은 너무나 잘하고 있는 반면에 딜리버리 히어로는 유럽에서 굉장히 실적이 좀 안 좋아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EU에서 독과점으로 해서 반독점 과징금으로 6,540억을 과징금을 좀 두들겨 맞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본사 자체가 휘청거리다 보니까 23년도에 한국에서 배달의 민족에서 배당금을 4,127억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그거 플러스 알파로 대여금이라 그래서 지금 해외 사업하는 사우디에 있는 그 배달 음식 플랫폼 업체를 인수했는데 그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거기다가 대여금 형태로 4천억을 배달의 민족에서 뽑아갑니다. 현금 인치기 같이 뽑아가서 지금 거의 1년 만에 8천억이 넘는 돈을 배달의 민족에 있는 자금이 독일로 혹은 사우디로 지금 빠져나가서 국부유출이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도 지금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배달의 민족이 4,127억을 빠져나간 거는 작년도 이익에서 빠져나간 게 아니라 22년도 이익에서 빠져나갔는데 22년도 영업이익이 4,644억이었거든요. 그때 순이익이 946억밖에 안 됐는데 왜냐하면은 그때도 싱가포르 법인, 우아브로더스 아시아홀딩스가 여기가 지금 많이 좀 이 가치가 빠지면서 이 손상차손이라 그래서 이 기업 가치를 장부에다가 반영할 때 2,400억이 날라갔고요. 그 2,400억이 날라갔을 때 그런 부분들이 배달의 민족 영업이익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달의 민족의 2022년도 영업이익은 1,000억이 안 나왔는데 그 상태에서 이 이익이익여금이라 그래가지고 자본을 전환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이익으로 나온 게, 그러니까 즉 영업이익으로 배당을 받아간 게 아니라 원래 배달의 민족의 자본금으로 있던 돈이 있었는데 5,333억 원을 이거를 배당을 치기 위해 가지고 22년도에 회계 중간에 그거를 이익이익여금이라는 회계 계정을 바꿨어요. 그러면은 그게 대주주가 뽑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자본이 아니라 이익으로 그게 전환이 되기 때문에 대주주가 그런 방식으로 회계를 정리를 해서 배달의 민족에서 갖고 있던 자금 4,127억을 인출해 갖고 그리고 대여금으로 4천억까지도 또 추가로 인출해 가는 그런 일이 지금 2022년도, 3년도에 연속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고 지금 24년도에도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은 보이고 있지 않지만 언제라도 이 배달의 민족에서 남아있는 이런 이익이익여금이 다시 한번 좀 뽑아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게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토마신이라는 CFO, 그 재무 책임자죠. 배달의 민족의 최고 책임자하고 그동안에 오랫동안에 운영을 잘해왔던 이국한 CEO가 사임을 하기까지 했거든요. 그 부분에서 본사하고 충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배달의 민족의 이익이익을 뽑아간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충돌을 해서 두 분이 사임을 하시고 이제 본사에 있는 CFO 중심으로 해서 배달의 민족을 다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래서 끝나지 않을 게 딜리버리 히어로의 지금 본사죠. 부채가 지금 전환사채까지 합친다 그러면은 6조 6천억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대출이 1조 6천억이 있습니다. 무려 한 8조 정도 되는 그러한 지금 이 부채라든지 대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딜리버리 히어로 본사의
시가총액하고 거의 동일할 정도로 지금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고 굉장히 운영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배달의 민족의 어떤 발목을 잡는, 즉 내부적으로 못해서가 아니라 이 본사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배달의 민족이 책임을 지고 또 뭐 그 부분을 해결해 준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온다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주가도 지금 불과 이 딜리버리 히어로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33달러 하던 게 20달러로 거의 한 30-40%, 한 40% 이상 빠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은 사실 배달의 민족이 올해 영업이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과연 안정적으로 다시 뭐 국내 사업에 투자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약속했던, 배달의 민족이 약속했던 이런 2천억을 투자해가지고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키워주겠다, 벤처기업 키워주겠다, 이런 약속을 과연 지킬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좀 그건 있죠. 사실은 이게 4천억, 뭐 8천억 이런 돈을 뽑아갔다는 게 국부 유치인이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그걸 뭐라고 법적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본인들이 투자를 했고 그 부분을 우리는 뽑아간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막을 거리는 없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국내 이 사정으로 본다면은 씁쓸한 그런 느낌을 좀 지울 수는 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배달의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뭐 배신의 민족, 배달의 민족, 좀 재밌는 말들이 나오는데 그동안에는 뭐 울트라 깃발 뭐 그런 식으로 깃발만 꽂으면은 저렴한 비용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업체들이 지금 수수료 체계가 바뀌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뭐 88,000원만 내면은 배달비만 냈으면은 됐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런 제도가 없어지고 배민클럽이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수수료가 9.9%에다가 카드 수수료 3.3%, 적어도 한 13%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뭐 내가 뭐 3만원, 4만원짜리 음식을 몇 건을 배달하더라도 배달료만 내면 됐거든요. 88,000원만 내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매출이 만약 내가 300만원 나온다. 그러면은 13% 수수료가 나간다는 거는 거기서 거의 한 40만원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 중에 3.3%는 카드 수수료고 배달의 민족이 9.9%, 뭐 6.9에서 9.9지만 지금 대부분 9.9%로 다 잡고 있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에서 전체 매출의 정률로 10% 나간다는 거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여태까지는 정액으로 나가서 부담이 안 됐는데 지금은 정률제로 바뀌었고, 물론 쿠팡 이츠도 마찬가지고 뭐 요기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정률제로 지금 한 9.9% 정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업체가 배달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큰 데미지를 지금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단순하게 이 배달 중개 수수료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광고비도 최소한도 5% 이상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기타 여러 가지 비용들이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비용이 단가가 싼 음식 같은 경우에는 또 수수료가 더 높아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10,000원짜리 음식을 하나를 배달한다 그러면은 음식점 입장에서는 한 4,500원까지도 수수료가 나간다는 얘기가 있고요. 20,000원짜리가 나간다 그러면은 거의 6,000원에서 7,000원 정도가 수수료가 나간다. 평균적으로 35%가 배달 수수료 플러스 카드 수수료 플러스 배달료. 그게 일반적으로 지금 음식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가격이 이원화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배달하는 음식은 더 비싸게 받고 또 음식 가격 자체가 올라가고 이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인상이 또 다른 파장을 좀 불러올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여전히 배달의 민족은 쿠팡 이츠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쿠팡 이츠과는 이 배달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다. 그래서 와우 멤버십 같은 경우는 지금 무료로 배송을 해주고 있는데 고객들은 너무나 좋죠. 물론 이제 그게 업주들한테는 수수료 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와우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7,890원이라는 멤버십 비용 속에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 쿠팡에서도 이걸 계속 하면서도 거기서 나오는 그런 수익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면도 있었겠죠. 근데 배민이라든지 요기요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큰 이 비용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배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배민 클럽이라고 한 달에 뭐 4,900원을 내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무료 배송도 해주고 여러 가지 서비스 해주겠다. 그리고 그걸 다시 1,900원에 지금 뭐 한시적으로 지금 행사를 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어쨌든지 그런 식으로 이 배민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수익화 사업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음식 가격도 올라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이 음식점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배민클럽과 와우 멤버십 이 두 부분은 워낙에 이제는 공룡 기업이 됐기 때문에 뭐 진짜 끝없는 출혈 경쟁을 하더라도 둘이 어디까지 갈지 두고 보면 좀 재미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유탄을 맡고 있는 게 요기요거든요.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요기패스라 그래가지고 이 구독경제라 그래서 서브스크립션이죠. 이걸 처음에는 9,900원 했던 거를 이게 그렇게 멤버십이 많이 모이지 않으니까는 4,900원으로 내렸다가 지금 2,900원으로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2,900원으로 요기패스를 가입하면은 이제 뭐 17,000원 이상이다 그러면 무료 배송도 해주고 이것들을 해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옛날에는 와우 멤버십 같은 경우에서 그걸 안 했다가 쿠팡이츠에서 아예 그냥 무조건 무료로 해버리니까 요기패스가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걸 타개하기 위해 가지고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하고도 제휴하고 토스하고도 제휴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네이버 이용 고객, 토스 이용 고객들은 무료로 지금 이 배송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외형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전략을 좀 짜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희망퇴직 메일이 지금 발송이 됐어요. 그래서 이달에 희망퇴직 메일이 나와서 이 대표이사가 생존을 위한 조치다. 다음 달 뭐 2일, 13일까지 접수하고 4개월분 1호금을 줄 테니 지금 희망퇴직을 해라. 라고 지금 창립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지금 실시하고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 부서를 폐지하기도 하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영업이익으로 보더라도 앞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22년, 23년도 이 2년만 하더라도 한 1,800억 정도 영업 적자가 나왔었고 3개년으로 한다면은 2,200억 이상 적자가 나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다. 현금 흐름도 지금 마이너스 480억이 나오면서 이 배달앱 3사 중에서 가장 큰 위험에 지금 빠져 있고, 사실은 지금 이 대표이사가 얘기한 대로 지금 생존을 위한 조치라고 얘기할 정도로 내부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큰 위기의식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상대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쿠팡이츠와 배달의 민족 이 2파전에서 네이버가 과연 올해를 잘 넘기고 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것조차도 의문이고, 사실 네이버의 기업 가치, 요기요의 기업 가치가, 요기요의 기업 가치가 보통 처음에 요기요가 딜리버리 히어로의 그 자회사였었거든요. 딜리버리 히어로가 이 배달의 민족도 샀지만 요기요도 샀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 음식 배달 시장의 한 80% 정도를 이 양사가 차지하다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달의 민족 둘 중에 하나 팔아라, 배달의 민족, 요기요 둘 중에 하나는 국내 매각해라, 이런 명령을 내렸고, 당연히 요기요를 팔았겠죠. 몇 년 전에 그래서 그 요기요를 매각을 했을 때 매각 가격이 8천억이 넘었었는데, 그 매각을 그때 매입을 했던 그 그룹이 바로 GS 리테일이었죠. 사모펀드랑 같이 GS 리테일이 매입을 했었는데 GS 리테일만 하더라도 3천억이 넘는 돈을 투자했었어요, 여기다가. 근데 GS 리테일이 최근에 영업이익이 안 좋은 거는, 사실 이 순이익이 안 좋은 거는 이 3천억에 대한 손상차손이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적자도 커지고 매출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 기업 가치, 지금 요기요의 기업 가치가 지금 지분이죠. 요기요의 지분이 3천억이었는데 GS가 갖고 있었던 게 지금 그게 1,000억대로 떨어져 버렸어요. 2천억이 공중분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GS 리테일이 2천억을 다시 장부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안 좋아지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지금 8천억짜리 회사가 지금은 2천억대밖에 안 간다는 거죠. 불과 몇 년 만에 8천억에 매각했던 그 회사가 지금은 2천억, 2,500억도 안 가고 그걸로도 지금 매입할 회사가 없을 겁니다. 1,000억대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정도로 기업 가치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요기요가 3년 만에 많이 지금 이런 식으로 막 다운이 된 그 와중에 가장 혜택을 받던 건 딜리버리 히어로 본사죠. 요기요는 8천억으로 팔고 잘 빠져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배달의 민족은 잘 성장을 해서 거기서 또 배당을 또 엄청나게 받아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운도 좋았고 가장 성공적인 해외 M&A 사업에서 가장 딜리버리 히어로가 성공했던 거는 바로 이 배달의 민족 사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참고로 지금 이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가 싸우면서 이 직영 사원들도 많이 도입을 하고 직접 배송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체적인 배달 시장에, 배달 플랫폼의 위기로도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플러스가 지금 거기에는 또 수많은 33,000명의 라이더와 1,600곳의 그런 또 대리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고 수백억의 피해가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바로고라든지 또 이제 브룽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많이 아직도 어렵죠. 거기다가 또 이제 생각대로 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지금 다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적자가 지속이 되고 감원을 하고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는 이런 배달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 가운데 이제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양강만이 남아가지고 그 시장을 독점하는 체제로 가고 있다. 한편으로는 조금 더 그래서 이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거에 대한 우려감도 조금 더 느낄 수가 있고, 모든 이런 배달 플랫폼에 있는 그런 플레이어들이 잘 살아날 수 있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시간 준비해봤습니다.